다음은 두 가지 주제를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두 가지 권고안인데 주제가 비슷해서 선사선언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여객선 등 선박 안전 관리 체계 개선을 권고한다. 이게 사참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네. 하지만 세월호가 위험한 배였다는 건 정확히 인지했고, 그래서 선박 안전에 대한 권고안을 중요 권고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해수부가 선사, 선원, 안전관리자 등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감독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안입니다. 참, 이 지금 그 말씀해주신 요 부분, 그러니까 선사선언의 안전운항 능력, 그리고 책임 강화, 그다음에 그 여객선 등 선박 안전 관리 체계 개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그 제주에 가면은 세월호 제주 기업관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제주 기업관을 둥지로 해서 모인 녀석들이 있어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을 그 주축으로 해서 한 30여 명 모여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새 제모라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 또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요즘 그 목포에서 제주, 그다음에 진도에서 제주 그 오가는 그 페리오 여객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탑승을 해서 실제 그 안전에 관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대피 피난구라든가 뭐 이런 그 설명들, 그 안내판을 적정하게 잘 붙이고 하고 있는지 등등 해서 그런 선박 운항의 안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대서하고 직접.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역시 이 나라는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 아이들한테. 뭐 침몰 원인이 뭐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세월호라는 이 배 자체가 절대 운항을 해서는 안 되는 배였지 않습니까? 그런 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말씀해주신 이 두 가지 권고안에 대한 그 사참위의 판단이 들어간 권고안이구나. 사참위도 같은 생각을 했고 또 같은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분이 그 해수부가 얼마나 잘 이행하고 하는가, 이거 좀 우리 그 안전사회 연구소도 우리 연구소도 같이 좀 감시하고 두 눈 크게 뜨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연구원님들도 뭐 같이 그 감시하는 또 저희들과 같이 그런 방법들도 좀 고민하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거겠지만. 예. 자, 다음 권고안 또 설명해 주시죠.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장에 따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여지껏 염원하는 우리 생명안전공원 정부가 조속히 건설하겠다는 걸 담보하고 국회가 감시해서 조금의 차질도 없이 만들어야 한다는 권고안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권고안인데 뭐냐면 현 정부에서 의지가 없다면 기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건설 시기를. 이게 엿가락처럼 늘어난다는 거죠. 뭐냐면 뭐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이라도 막히면 뭐 공사 진행 상황상 계속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 딱 멈추면 이게 쫙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하려면 또 몇 개월 지나시다고 그러면 이게 또 언제 완공이 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뭐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참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고안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뭔가 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쯤 되면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책임자급이 그만두겠네.
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또 그 사람하고 또 그렇죠. 또 다시 해야 돼요. 또 다시 또 해야 되고 이게 참 몇 년째 그런 거예요? 지치게 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라는 생각이 누가 내 하고 대답을 했어? 우리 시리가 참 똑똑해. 아직까지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추모하고 좀 마음껏 눈물도 흘리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애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까지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게 참사가 나고 이제 8년이 지나고 이제 9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한데 모아놓을 그 생명안전공원조차 아직도 철삽조차 못 두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정된 것들은 뭐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참위가 또 정부에 대한 그 질책을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이 사참의 권고안에 따라서 진짜 이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두를 수 있으면 서두르고 서두르야죠. 신경 쓰고 그렇죠. 책임지고 해야죠. 참 아픕니다. 생명안전공원은 차질 없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죠.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4.16 안전사회연구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고안입니다. 이건 사참위를 좀 붙여야 돼요. 사참위는 가칭입니다.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권고한다. 예, 이게 뭐냐면 저희가 목말라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상시 조사기구를 권고하는 겁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상시적이고 독립적이지 않다면 조사기구가 몇 번의 조사기구를 만들어도 그렇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서 했는데 성공한 조사기구라고 보면은 솔직히 감사원 정도입니다. 감사원 정도. 감사원은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조사기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솔직히 수사권도 없고요. 기소권도 없어요. 그래도 감사원은 감사 잘해요. 조사 잘해요. 왜냐면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상시적으로 쭉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피해 가려고 금년 피해 간다고 해서 내년을 피해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상시적이라는 거. 물론 이제 독립적이어야지 되고 상시적인 조사기구. 진짜 이런 조사기구가 있었다면 만들어졌다면 우리 그 유가족들이 이 세월호 특조위, 그다음에 선조위, 그다음 사참위 이거 만들 때 뭐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고생과 노력을 많이 했고 국민들도 같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진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었을 텐데 그런 생각 들고요. 물론 이제 이 조사기구에 그 수사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준하는 그런 그 권한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권한이 또 있어야지 또 그 조사하는 그 뭐 퀄리티라든가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실제 그 담당 그 정부 부처도 쉽게 생각 안 할 거거든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감사원 같은 경우는 상시기구이기 때문에 금년에 피했다고 해서 내년에 또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다른 조사기구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이제 사참위 같은 경우 그냥 사참위 그 기간만큼만 특별조사위원회 그 기간만큼만 어떻게든 버텨내면 그런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국회가 이 권고안을 직접 만들었으면 좀 싶었는데 어쨌든 뭐 형식이나 뭐 그 조직 뭐 이런 것
기업들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독립적이고 또 상시적인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 예. 전문가들이 그 참여가 자유롭고 또 보장이 되는 그런 그 조사기구, 이런 조사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뭐 이 세계적으로 뭐 어떤 기구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가 돼도 야, 이 대한민국에는 진짜 말 그대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있구나. 이런 재난 참사에 대한 어떠한 그 외력이나 압력, 그런 입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조사기구가 있구나 하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다음 권고안은 우리 가족들이 참사 당시 정말 분통 터져야 했던 부분을 권고안으로 만드는 겁니다.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제공, 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참사 당시 현장의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하고 이걸 또 거짓으로 알려주니까 언론에서 또 이상하게 발표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국민들 전부 속았잖아요. 아니 잠수 500명 어디 있었어? 사상 최대의 뭐 구출 작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사참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권고안을 만들었고요. 이게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정보에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뭐 사고마다 또 유형별로 다 다르겠죠. 하지만 세로 참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접근을 완전히 막아버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뭐라고 해야 돼요? 압박이었다고 할까요?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다 거짓말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한 권고안이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게끔 그때 스스로 만든 그렇게 만든 거죠, 정부가. 아, 진짜 그 팽목에 있었던 그 상황들, 그때의 기억들, 뭐 잊을 수가 없고 진짜 잊지 못하는 기억들인데, 우리 그 가족들이 그 특히 이제 우리 그 아버님들이 그 참사 현장에 그때 직접 나가서 밤새고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지 않았다면은 진짜 500명이 넘는 잠수부가 동원되고 그거 그대로 다 지금까지도 믿고 있을 거예요. 아마 믿게 됐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당시에 그 정부의 거짓말들, 이게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박근혜 정부 이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화가 났고 또 힘들었고 또 뭐랄까 더 아팠고 이런 부분들은 참 사참위에서 세밀하게 좀 짚어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가지에 대해서 11가지 좀 권고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좀 점점 후반부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몇 개나 더 남았을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서참위는 권고합니다. 사회적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및 기록물 공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다른 참사 유가족분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록물을 모아놓은 부분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부러워들 하십니다. 정말 많은 기록물들을 모아놨고요. 그 기록들을 특조위, 선조위, 사참위, 그리고 국회, 검찰 등에 제출했고 조사 수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제공을 했습니다. 사참위의 기록물을 폐기하지 못하게 하고 공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는 기록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알려서 다시는 이 땅에 세로 참사와 가습기 참사, 살균제 참사 같은 불행한 참사를 나지 못하게 막자, 나가야죠. 이런 의미의 권고안입니다. 맞습니다. 이 기록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아주 절감하고요. 자,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그런 권고안들, 그 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그 실행이 되고 실천이 된다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대한민국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을 거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그 변화, 달라진 것들이 진짜 우리 아이들의 그 짓밟힌 그 생명과 명예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참위에서 만들어낸 이 권고안들 이거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담보받을 수가 있어요? 자, 사참위 권고안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에 의해서 네.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이 권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권고 내용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 이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법으로 정해져 네,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권고안 앞쪽에 보면 공식적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발간사 지나서 바로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권고안 페이지는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요? 7페이지네요.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권고안 앞쪽에 보시면 공식적으로 사참위가 각 정부 부처에 요구하죠. 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권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 권고 내용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 책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권고안이니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국회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좀 법으로 보면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자, 이 국회 책무는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같은 페이지에 아까 7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같이 있는 내용인데 이 국회의장은 권고사항 이행관리 계획을 수립해 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충분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국회의장이 꼭 해야 될 그렇죠. 의무입니다. 책임이고요. 따라서 그 사회적 참사의 그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에 의거해 국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는 보고받은 이행 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의 최선을 요구하는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요. 국가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두 번째,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개선 시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죠.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참위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네네. 참 이걸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또 뺀질뺀질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연구원 여러분, 사참위가 제시한 권고안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되고 이행되면 2014년 4월 16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안전사회가 건설돼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목표들 중 많은 부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간 미뤄둔 애도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디 이번 사참위 권고안이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무산되거나 방해되거나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8년 전 세월호 참사를 만든 이 생명 경시, 그다음에 또 이윤이 우선되는 이런 또 안전 불감증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 더는 허락하고 용납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꼭 돼야 될 테고, 그래야지
이틀 전에 태어난 우리 그 조카 손주 녀석 더 행복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 생명, 안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노력을 이상한 데다가 쓰지 말고 좀 그런 그 세금을 좀 필요한 곳에 꼭 써야 되는 국민을 위한 그런 곳에 써야 되고 또 세금 낭비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참위 권고안이 얼마나 똑바로 이행이 되고 우리가 실천을 하고 시행이 되는지 우리 4.16 안전사회연구소도 끝까지 지켜보고 같이 목소리 내고 노력하겠다라는 약속 드리면서 또 우리 지금 이 별별 유튜브 TV도 별별 TV도 별별 연구소 TV 같은 한 몸이잖아요. 분신이죠, 분신. 또 같이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을 받아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끝마치고 싶습니다. 지난 8년 넘는 경험을 토대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대형 재난 참사를 조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상시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해양 사고를 조사하는 해양 심판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해수부 산하의 조사기구입니다. 연구 조직이에요. 여기도 심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재판을 통해서 진상규명의 일부가 밝혀졌다.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개혁되지 않은 사법기구가 얼마나 가해자들을 편에서 피해자를 우롱하는지는 충분히 겪어봤지 않습니까? 뼈저리게 느꼈죠. 네. 네. 그래서 대형 재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사법기구가 독점하는 이런 구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을 또 저희가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따라서 상시적 기구로서 재난 참사 조사 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구는 전문성과 함께 독립성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에 준하는 어떠한 권한이라도 좀 주고 충분히 좀 주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들과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적극 소통하는 개방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런 조사기구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우리 국회에 대한 또 요구할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장은 권고 이행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권고 내용 이행 여부를 충실하게 점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정당 이거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해당 공고안이 주무부처 주무부처 소속 상임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참위 권고안 이행관리 TF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각 정부 기관들이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셨던 이런 권고안들에 대해서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또 감시하고 또 독려할 수 있는 그런 TF가 좀 만드시길 요구를 하고요. 세 번째, 독립적인 상설 재난 원인 조사기구의 설립, 저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자, 연구원 여러분, 오늘 방송 이 사참위 권고안에 대해서 쭉 중요한 부분들을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료 얼마든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으셔서 한번 꼭 좀 읽어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별별 연구소 TV는 알림 설정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요구판 구걸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권고안 네. 좀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드리고 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